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먼저 주간 주요 이슈를 정리합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전격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6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수소탄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수소탄 시험이 가장 완벽하게 성공함으로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수소탄까지 보유한 핵보유국의 전열에 당당히 올라서게 되었으며, 우리 정부는 즉각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고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했습니다.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또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도 136일 만에 재개했는데요. 확성기 방송 재개로 전방 지역의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가 발령되는 등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중국발 금융 불안으로 아시아는 물론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졌습니다. 중국 증시는 새해 첫 거래일부터 급락세를 보여 사상 처음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끝에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사흘 만에 또다시 7% 이상 폭락해 개장 30분 만에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우려와 위안화 가치 절하가 증시를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일부에서는 증시 붕괴가 이제 시작됐을 뿐이라는 비관론이 나오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떠올린다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3살에서 5살 어린이의 학비와 보육료 지원 사업인 누리과정의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4조 원을 집행했는데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인데요. 감사원 감사 청구, 검찰 고발을 포함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수단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에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초중등 교육을 위해 쓰이게 돼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기재부가 직무 유기하고 있고 정부 국책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떠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이 같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대립으로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건데요. 당장 1월부터 학비와 보육료 지원이 끊길 위기에 놓이자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조미령입니다. 지난주에도 연합뉴스TV에서는 다양한 뉴스를 신속하게 전했는데요. 시청자 평가원은 방송 내용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연합뉴스TV를 말한다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뉴스 1번지와 정오 뉴스, 뉴스워치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 평가원의 의견을 함께하겠는데요. 뉴스 1번지에 대한 모니터 내용부터 만나보시죠. 지난 한 주는 다사다난을 했던 을미년을 보내고 원숭이의 병신년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한 한 주였습니다. 연말연시에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다가오는 새해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고, 특히 정치권은 정기국회가 끝나면서 급박한 사안들은 대개 정리되고 정치적 휴지기를 가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말연시에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러한 사안들로 인해 정치권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간 한 주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은 총선 공천 시즌을 앞두고 야권 개편을 촉발하게 되었고, 이러한 변화는 올봄 총선과 장기적으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돌발 변수로 인식되면서 많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지난주 내내 뉴스 1번지는 안철수 의원의 탈당과 이후 야권의 정계 개편에 대한 전문가들의 해석과 다가오는 총선에 대한 예상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지난 29일 뉴스 1번지는 황태순 정치평론가와 정연정 교수를 초대해 안철수 의원의 탈당 이후 야권의 움직임에 대한 평가와 예상을 전하였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 후 김한길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 등의 추가적인 탈당이 예상된다고 전하고, 안철수 의원의 탈당의 영향이 예상보다 적은 수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롭고 참신한 인사 영입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30일 뉴스 1번지에서는
김근태 사주경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났다는 것을 전하면서 동교동계 인사들의 탈당이 예상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에는 큰 감소는 아직 보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호남을 달리기 위해 호남 공동대표를 고민하고 있지만 탈당 인사를 메우기에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새해 첫날 뉴스 1번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정장 지지도에서는 선두를 달리고 있고 더불어민주당과 안철수 신당의 정당 지지도가 박빙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실체가 분명치 않은 안철수 신당의 정당 지지도가 예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수준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국민들이 기존의 정치권에 대한 반감과 새로운 인물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분석하면서 추후 안철수 신당이 참신한 인재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가 실질적인 시험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난주 뉴스 1번지는 안철수 탈당 이후 야권의 흐름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정치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관련 전문가 등을 초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현재 야권의 움직임, 크게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을 평가하고 여론의 추이를 분석하는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습니다. 단순한 사실을 분절적으로 나열하는 딱딱한 형태의 보도가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를 통해 알기 쉽도록 현재 정치 지형이나 역학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과 최근 여론 분석을 통해 여론의 동향에 대한 분석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취재를 통한 사실 보도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분석 보도를 제시한 것은 다소 과잉 해석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딱딱한 정치 뉴스를 재미있게 정치 주체들의 역학관계로 풀어 설명하는 것은 시청자들이 현재 정치적 사항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는데 유용한 보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근거나 충분한 관련 자료를 제시하는 데는 다소 미흡한 보도였습니다. 뉴스 1번지를 살펴본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의 의견을 함께 하셨는데요. 정오 뉴스와 뉴스워치는 또 어떤 평가를 받았는지 함께 만나보시죠. 지난주 정오뉴스에서는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협의에 관련된 보도를 전했습니다. 29일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협의에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합의라는 조건을 강하게 고집했다고 전했고 미국 정부는 이번 합의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한일 동맹 관계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공식적 합의문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한국 정부의 요구였다는 요미우리 보도를 인용 보도했습니다. 30일에는 지난해 마지막 수요 집회가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다고 현장 보도하면서 군 위안부 문제 협상 타결에 대해 피해 할머니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1일에는 청와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관련한 위원비원은 사회 혼란은 물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된다며 자제를 촉구하면서 이번 합의는 양국 관계를 감안한 현실적인 합의였으며 국민들의 대승적인 이해를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1월 1일 방송에서는 새해를 맞아 청년단체 회원과 대학생들이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주변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이번 합의 결과로 인한 소녀상 철거를 감시할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국과 일본 정부의 합의는 과거사에 대한 이전의 한일 양국 간의 합의에 비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합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극단적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굴욕적이고 적절하지 못한 합의였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서 적절했고 이전보다 진일보한 자세를 보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의 결과에 대해 양국의 언론들의 평가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청자들은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워지는데 이번 한일 합의에 대한 보도에는 이러한 시청자들의 예상 질문에 답을 주는 보도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번 합의 결과가 어떤 국가의 이해관계에
더 유리한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러한 역사적 사안에 대한 합의가 한국의 국익에 어떤 실질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한일 간 외교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외교 문제를 다룰 때에는 국민 정서를 무조건 대변하거나 단순하게 국민 감정을 자극하는 보도를 지양하고 보다 냉철하고 현실적인 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외교 문제가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졌고 어떤 현실적 국가의 이해관계와 연결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시청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거나 극단적인 입장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전문적인 시각을 가지고 독립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외교 관련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뉴스와치에서는 법적 시한인 2015년 말까지 새로운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모든 지역구가 무효화되는 입법 비상사태 관련 뉴스를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31일 방송에서는 정의와 국회의장이 새누리당 김무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획정 합의를 위한 마지막談판에 나섰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고 전하면서 시기적으로 현행 선거구가 무효화가 되는 것은 거의 확정적인 사항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월 1일 방송에서는 정의화 국제의장이 제시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정 의장이 획정안을 직권 상정하더라도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구 소멸 사태에 대해서는 사안 자체의 심각성보다는 미디어나 여론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사안이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을 가지기보다는 다소 추상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는 이러한 추상적인 사안을 시청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입법 비상사태라고 하는 현 상태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관련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입니다. 특히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책임에 대한 지적도 뉴스 보도에서 거의 찾기 어렵고 언급을 하는 경우에도 대개는 여야 혹은 정치권이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추후에 고민할 필요가 있는 보도 접근 방식입니다. 언론이 흔히 취하는 양비론이나 전체를 뭉뚱그려서 잘못을 지적하는 방식으로는 현재의 상황을 개선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 방식을 찾기보다는 모든 정치 주체들이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은 때로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시시비가 분명한 사안을 보도할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항에 따라 보는 관점에 따라 상반된 평가를 받는 사례들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언론이 미리 특정한 편을 드는 것도 매우 위험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객관화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단순 보도만을 수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사안을 이해하고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다양한 관점이나 해석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 TV의 프로그램 중 정오뉴스와 뉴스와치를 살펴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연합뉴스 TV에서 방송하는 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즈톡톡을 살펴본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윤초록 학생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즈톡톡을 살펴봤다고 들었는데 어땠나요? 네, 비즈톡톡을 살펴봤는데요. 새해 연휴와 다가올 명절에 대비하여 알아두면 좋을 휴게소 정보들을 소개해주어 유익했습니다. 단순히 휴게소의 대표적인 먹거리를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재미와 추억을 함께 얻어갈 수 있는 정보도 전해줬는데요. 진행자도 아나운서와 개그맨으로 구성돼 재미도 더할 수 있어서 신선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난 3일에 방송된 비즈톡톡에 대한 모니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비즈톡톡은 딱딱한 뉴스 보도 형식에서 벗어난 비즈니스 관련 소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일 방영된 비즈톡톡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색 고속도로 휴게소 편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 중 4군데를 골라 소개했습니다. 먼저 진행자들이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공감 가는 내용을 제시해주는 영상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실제 휴게소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의견 제시와 함께 시청자들이 공감할 만한 화장실 이용, 음식, 휴식 등의 휴게소 이용 근거를 들어줌으로써 시선을 끌 수 있었던 도입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화장실을 들리게 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음식도 좀 먹고요. 세 번째는 이제 차량 점검도 좀 이렇게 훑어보고. 이어 약 4군데의 휴게소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지도를 보여주며 휴게소 위치에 대한 이해를 도와주었는데요. 먼저 중부고속도로에 위치한 통영방향 이천휴게소에 대해 전했습니다. 이천휴게소는 요즘 트렌드에 어울리는 7080 세대로 대표되는 복고 분위기를 재현하는 장소가 있었는데요. 가족 단위의 이동이 잦은 연휴 기간에 어울리는 세대 간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적절했던 장소 소개였다고 보았습니다. 옛날에 고무신 옛날에 사람들이 저거 옛날에 이름표죠 저기. 옛날에는 물이 수도가 없어가지고 펌프에서 물을 갖다가 퍼가지고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그러나 이 장소를 소개하며 한 가정으로 보이는 2명의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장면을 길게 내보내기보다 1명 정도의 간단한 인터뷰 장면이 적절했다고 봅니다. 복고 분위기 장소를 감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교복 입는 체험과 나무 액자 만들기 등의 보다 다양한 활동을 소개해 주어 알찼는데요. 휴게소에서 찍은 사진들은 휴게소 한켠에 위치한 인화소로 가져가면 되는데요. 단 5분이면 나무 액자로 제작되어 추억을 담아갈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 액자는 프로그램 취지에 걸맞게 청년 창업을 보여주어 비즈니스적 요소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김천휴게소 소개에서는 세계 각국의 빵 관람을, 그리고 익산 포항 방향 와촌휴게소에서는 지역 명물을 소개해 주었는데요. 앞서 이천휴게소의 소개와 달리 한 문장 정도로 소개하는 데 그쳐 아쉬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통한 정보 제공이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대전 통영 방향 인삼랜드 휴게소에서는 지역 특산물과 연계된 휴게소를 소개해 주었는데요. 인삼이 먹을거리이다 보니 인삼과 관련한 인삼튀김, 인삼 가마솥 비빔밥, 인삼 돈가스를 시식하는 장면을 보여주어 침샘을 무척이나 자극했습니다. 운전을 딱 하고 와가지고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이 한 그릇 뚝딱 하면은 힘이 그냥 아주 그냥 팍 솟을 것 같아, 이거. 이어 이 휴게소에서는 동물원이 있고 또 동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어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이라면 더욱 흥미롭게 휴게소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군데 휴게소 소개의 분량 차이가 컸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어떤 휴게소의 경우 설명이 길어져 다소 지루하게 느껴지는가 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은데 금방 지나가 버리는 휴게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색 휴게소답게 한 번쯤 들러보고 싶은 휴게소를 소개해 주어 알차고 재미있는 내용 전달로 다가와 무척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장거리 운전에 좋은 깨알 같은 정보로 마무리를 해주어 프로그램의 유익성을 더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비즈톡톡은 딱딱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재미와 전달력을 고루 갖춘 비즈니스 전문 프로그램으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새롭게 시작된 2016년 한 해 동안 어떤 다양한 주제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캠퍼스TV 리포트였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의 개인사긴 하지만 기업 경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언론의 관심도 집중됐는데요. 하지만 보도 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파장 등을 짚어보기보다는 흥미 위주로 흘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우리 언론이 최태원 회장 혼외자 고백 논란을 어떻게 다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중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황유선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언론이 관련 소식을 어떻게 전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말에 언론은 최태원 SK 회장이 공개한 한 편지를 인해서 굉장히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최 회장이 자신이 힘들고 외로울 때 위로가 되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면서 내연녀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난 혼외자의 존재를 고백을 했는데요. 그리고 또 노소영 관장과 이혼을 원하는 듯한 그런 내심을 또 비치기도 했습니다. 예. 이 일이 발생한 뒤에 뉴스 또 시사 프로그램 물론이고 연예 프로그램에서도 온통 최태원 회장과 그 내연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재벌 총수에 위치해 있는 그 최태원 회장은 사실 얼마 전에 사면 복권이 돼서 경영 일선에 복귀를 했는데 오너 리스크가 앞으로 이 SK에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사실 놀랍게도 그렇게 많이 보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주가가 조금 출렁거렸다 뭐 이런 단기적인 보도만 이루어졌는데요. 예. 그 대신에 이제 내연녀가 누군지 그리고 최태원 회장과 언제 어떻게 만나서 어떤 식으로 이 사생활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노소영 관장과 그 향후 이제 어떤 입장을 유지할 것이고 정말 이혼을 할 것인지 예. 이런 행보에 대해서 많은 관측들을 보도했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요 이번 사건을 두고 어떤 이 내연녀의 관계를 직접 취재하기보다는 내연녀가 자주 이용했던 미국의 그 커뮤니티 사이트 그리고 SNS에서 돌아다니고 있는 뭐 사진 이런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화면에 보여주는 보도 방식을 보였는데요. 맨 처음 제 언론의 보도는 SK 그 최태원 회장이 공개했던 그 편지의 내용에서 그렇게 별로 많이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뭐 연예인의 어떤 사생활 폭로 수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물론 개인의 어떤 사생활을 심층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 최태원 회장의 이제 입장에서는 최근 뭐 공금 횡령이라든지 또 이제 특별 사면 문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부각되고 있는 만큼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 언론에 조금 더 어떤 강력한 취재 노력이 좀 아쉬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도 잠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언론 보도에 있어서 지적되는 부분이 너무 흥미 위주로 갔고 특히 이 내연녀와 관련된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보도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최태원 회장이 이 일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제 뭐 경영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자연인의 입장에서 부끄러운 자신의 고백이다라고 이제 편지를 공개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 역시 어떤 재벌 총수의 불륜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고요. 뭐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남 이녀의 어떤 자녀를 둔 최태원 그 SK 회장이 한 혼외자 여자 이제 혼외자 아이가 있고 또 이제 그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를 지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 뭐 자연히 이제 대중의 어떤 관심 그리고 언론의 관심은 그 내연녀는 누구인가, 그 혼외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더라도 이미 인터넷상에서는 이제 모자이크를 하지 않은 그 내연녀의 모습과 아이의 모습이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예. 다 이미 세상에 공개됐기 때문에 뭐 언론이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뭐 내보내는 것이 그렇게 사실 새삼스러운 보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언론은 이제 조금 더 어떤 냉철한 시각을 갖춰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사실 그렇게 좀 보도를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네. 이제 재벌 총수가 어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불륜 고백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어떤 여론도 좀 의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재벌 총수의 어떤 사면 복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재고해봐야 될 것이고 또 기업 총수가 이제 어떤 그 공적인 자금을 혹시 사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분명히 냉정하게 짚어봐야 될 현안들이 있고 이것이 언론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문제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기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언론에서 검증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이제 사실 최태원 회장의 입장에서는 이번 문제를 개인적인 문제로 규정을 하고 이제 그렇게 털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사면 복권되고 바로 경영일선에 복귀를 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어떤 개인사를 이제 언론을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한 것이 과연 옳은 처사이고 그것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수 있을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해야 되겠죠. 예. 최근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최태원 회장의 경우처럼 수백억 원대의 어떤 회사 돈을 이제 공금 횡령한다든지 이제 부적절하게 이용을 하고 이제 수감되고 그런 이제 재벌 총수에 대해서 사면 복권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번 최태원 회장의 경우는 어떤 경기 침체 이유로 인해서 이제 복권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복권이 되고 나서 몇 달 되지 않아서 바로 개인사, 도덕적으로 그렇게 뭐 옳다고 볼 수만은 없는 개인사를 언론에 편지로 공개하는 행보가 옳은 것인지 과연 그거는 많은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이제 어떤 재벌 총수의 자질 문제에서부터 또 이제 기업의 경영권 승계 그리고 이제 대주주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부분을 좀 이제 공론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시점이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익히 알다시피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뭐 전혀 없지는 않았죠. 이제 재벌 총수들이 여러 혼외자들을 이제 낳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 결과를 보면은 기업 내에서 그런 일들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어떤 내홍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재산권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쨌든 기업 경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그런 나쁜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그냥 넘어가기에는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 이것이 아무리 사소한 개인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작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벌써 이제 이번 사건으로 SK의 주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우리 언론은 투명하고 건강한 어떤 기업 문화 확립에 어떤 점들을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인가,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인가 함께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네,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언론이 관련 내용 전할 때 앞으로 어떤 점을 네. 유의하면 될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확인 그리고 정확한 보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웬만한 사건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를 보지 않더라도 인터넷상에서 꽤 많은 내용들이 그렇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이제 물론 최태원 회장 사건 경우도 인터넷에 가면은 수많은 설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찌라시 뭐 이런 것들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인터넷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SNS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접하게 되는데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대중이 현혹되지 않도록 정론 보도를 하는데 우선적으로 힘을 써야 하겠고요. 그럼으로써 사실을 국민들에게 진실과 사실을 알리는데 무엇보다도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은 정확한 취재원을 만나야 하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취재가 물론 수반이 좀 돼야 되겠죠. 그리고 가끔씩 그 언론에서 보면은 인터넷이나 SNS에 나오는 사실들을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검증된 내용인 양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행동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매우 좀 언론이 앞으로는 지양해야 할 그런 태도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언론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 아닌가까지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언론이 이제 사회적인 의제를 제시하는데 좀 앞장서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최태원 회장 사태를 두고 우리 사회 혹은 우리의 어떤 법 시스템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그 부분에서 이제 경제 영역이 과연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는 사회적인 의제를 좀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론은 여론에 끌려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론을 좀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데 힘을 좀 써야 합니다. 시청률을 좀 올리기 위해서 선정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은 안 되겠고요. 언론은 정말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는지 이런 지혜를 줄 수 있는 보도를 좀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핵심 기질이고 정신력입니다. 회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 회기는 SK만의 강한 기업 문화를 지탱해온 핵심 기질이고 정신력입니다. 회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한 방향으로 힘을 모아서 능히 화살로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사석위호의 기세로 그룹의 안정과 성장은 물론 국가 경제 발전도 견인해 나갑시다.
지난해 SK그룹뿐만 아니라 기업 총수가 경영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가 부각된 기업이 많았습니다. 기업 총수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될 겁니다. 저희 제작진은 언제나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전화나 시청자 게시판 그리고 SNS를 통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